안녕하십니까. 박재원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에 같이 알아볼 내용은 이런 질문입니다. 자,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지금 어린 자녀들한테 30세까지 모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는 뭐 교육을 위해서 조금씩 매달 뭐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뭐 100만 원 이상 이렇게 적립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미리 준비하면 세금이 없는 금액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게 증여 공제라고 합니다. 자, 이 공제를 활용을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자, 그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표를 보시면 어, 구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증여 공제 한도가 되어 있는데 자, 성년 자녀를 만 19세 이상인 분을 성년 자녀라 하고요. 미성년자는 그 이하인 자입니다. 자, 미만인 자인데 2013년에는 성년 자녀가 받을 때는 3천만 원에서 한도가 늘었죠. 5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증여 공제를 받는다는 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5천만 원을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땅으로 5천만 원 받아도 되고 현금을 5천만 원 받아도 성년, 즉 만 19세 이상인 자한테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미성년자에는 1,500에서 2,000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0까지 받아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습니다. 자, 오늘 당장 아버지가 초등학생인 아들한 통장에 2천만 원을 입금을 해줬다.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5천만 원이라는 기준은 10년 기준입니다. 10년.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 한도. 자, 그래서 매년으로 하면 500만 원이 됩니다. 10년이기 때문에 10년으로 나누면. 미성년자는 200만 원이 됩니다. 자, 미성년자한테 매년 200만 원씩 통장에 넣어줬다.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5천만 원씩 주기는 좀 그렇죠. 그럼 매년 500만 원씩 주기도 그렇죠. 자, 매월 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월 줘도 가능합니다. 자, 500만 원을 매월 주면 얼마로? 12로 나누면 되죠. 12개월로 나누면 성년은 매달 40만 원씩 주면 됩니다. 미성년자는 매달 약 16만 원씩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달 미성년자한테 통장에 16만 원씩 자동 이체된다면 평생 세금이 없다는 거. 성년 19세 이상인 자녀한테 매달 40만 원씩의 적금을 들어둬도 세금이 한 푼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금이 없는 기준이죠. 자, 그래서 우리 증여 공제 한도라는 것은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10년간의 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기준으로 나누면 이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까지는 공식적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자, 이 점에 좀 착안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매월 기준으로 어떤 돈을 소액을 적립을 해줄 수 있으면 이 이하로는 세금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한 살이고 19세를 성년이라고 그러죠. 자, 이럴 때 증여공제 한도가 바뀝니다. 자, 30세가 됐을 때, 자, 성년이 되는 20세까지는 2천만 원씩 줘도 세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년 이후에는 10년간 합계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30세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원금을 한번 제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19세들까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얘를 한 달 기준으로 따지면 매월 16만 원씩 줘도 세금이 없는데 19년을 따져보니까 3,648만 원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달 16만 원씩 19년을 줘서 세금이 전혀 없는데
성년이 되면 어때요? 19세부터 30세까지는 11년이 남았죠. 자, 성년이 되면 40만 원까지 줘도 세금이었기 때문에 매달 40만 원씩 해서 11년을 불입해주면 5,28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30세가 되면 원금이 8,928만 원, 약 9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원금은 매달 이렇게 넣은 금액을 예, 뭐 대지저금통에 넣을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떤 금융상품을 활용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장기로 30년 동안 가령 부려준다라고 가능하면 요즘 금리가 낮기 때문에 예금을 해주기는 좀 불편하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되면 얼마까지 금액이 불어날까? 우리 복리라고 하죠. 복리.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거. 자, 현재 4.5%. 조금 은행 금리보다 조금 높은 게 있다. 그리고 6%짜리, 9%짜리. 10년 이상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수익이 가능하다고 본대요. 금액을 한번 따져볼까요? 자, 4.5%짜리로 투자를 하면 약 1억 6천이 됩니다. 얼마가요? 8,900이. 6%짜리 투자하면 약 2억 정도 됩니다. 자, 9% 정도의 투자를 했다 그러면 3억 4천이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4.5%의 2배가 되는 거죠. 2배가. 자, 그래서 30세에 우리 원금이 얼마였죠? 세금 없는 원금이 8,928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만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30세, 지금 어린 자녀가 있다면 10년 이상의 기간이 있다면 장기로 투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조금 위험한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금 없이 갈 수 있는 원금을 말씀을 드렸고, 자, 장기로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찾을 수 있는 목표 금액도 꽤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리미리 증여를 하면 세금이 없으면서 목돈이 마련지는데, 자, 이 지금 각자 만개된 금액 있죠. 자, 이런 금액대로 한꺼번에 증여를 하면 증여세 꽤 나옵니다. 몇 천만 원씩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여를 하는 게 중요하는데, 세금 없이 증여를 하더라도 요 큰 금액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느냐? 사실 이런 매달 할 수 있는 증여는 굉장히 부지런한 증여입니다. 부지런한 증여. 그래서 매월 하고는 있지만 일정 금액을 자녀 명의로 적립을 하는 경우, 자, 이런 분들은 그 금액을 정해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애가 잘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애는 나중에 집을 한 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한꺼번에 해주기 참 어렵죠. 돈을. 앞으로 투명한 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리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금 출처를 대비하고자 하는 거죠. 자, 애가 뭐 살려고 했을 때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 항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할 때는 세금 없이 해서 모일 수 있는 금액이 꽤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는 자, 30세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 장기한 돈을 모아갈 때는 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형 상품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금 없는 금액의 병원에서 부지런하게 매달 조금씩만 해도 꽤 큰 금액들이 자금 출처로 되고 목돈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씩 준비하는 그런 현명한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